신기수 전문가 계속해서 관망하자 이렇게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런 시간이었고요.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지 전문가와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봐야 될 체크포인트입니다. 하루하루 시장 분위기가 어두워져서요. 네, 오늘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러 강세가 완화돼야지, 그래야지 진바닥이 나온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여전하죠.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은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국내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장중 저점은 아직 경신을 안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경신을 했지만, 물론 다우는 완전히 다 경신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저점 다 이미 뭐 붕괴가 됐죠.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 틀린 점은 역시 달러 강세 때문에 원인으로 좀 봐야 될 것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70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어제 개인들은 거의 뭐 투매가 좀 나오다시피 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소폭 팔았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매수를 좀 늘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환매수가 좀 한 7,000개 넘게 좀 들어왔어요.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쪽에서 뭐 큰 폭으로 좀 매수를 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뭐 단기 바닥의 가능성은 좀 있다. 뭐 기술적 반등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역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안정이 되지 않으면 역시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그리고 좀 큰 폭으로 7월 달서부터 8월 초까지, 8월 중순까지 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 정도 상승이 나와도 역시 뭐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상인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좀 보면은요, 일단 어제 뭐 코스피 차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좀 이렇고, 이제 달러 시장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 시장을 보면은요. 네. 지금 어제 이제 나왔는데, 어제 1435원까지 갔다가 지금 결국엔 1430원, 31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진정이 좀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 완전히 꺾이고 21선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바닥 찾기는 결국에는 진바닥은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면은 114인데요. 결국에는 한 120선까지는 가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 과연 그러면은 예전에 IMF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때는 어땠나. 네. 그때도 제가 그쪽 증권사에 있었는데, 그때 6월서부터, 지금 올해 6월서부터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도 결국에는 달러 강세가 6월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4분기까지 본다는 것은 제가 그 근거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게 지금 코스피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에 보시면은 이게 12월, 이게 요때가 12월이거든요. 97년 12월. 그때 12월 한 20일 넘어서 주가가 삼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2월 초까지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월 달에 급하게 이제 주식시장 하는 거와 같이, 이걸 같이 하면서 원달러 환율 시장이 2,000원 가까이 갔다가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좀 비슷한 게 되지 않을까. 뭐, 비슷하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돼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쨌건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2월 초까지 이때 상승을 했다가, 이때가 진바닥인 줄 알았는데, 다시 6월 달에 277포인트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1000포인트까지 넘었는데, 1050포인트까지 가고 그랬는데요, 이때가. 이번에도 역시 뭐 비슷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완전히 똑같이 나타날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변형돼서 나타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하지만 좀 기다려야 된다. 보수적인 관점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 달러 인덱스 120까지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 물론 119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꺾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 원달러 환율 시장 가려면 아직 한참 좀 더 남았다. 지금 아직 국내 시장 그러니까 국내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 측에서도 별로 이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이틀 사이에 25%나 좀 급등을 했어요. 그 별 움직임이 없다가, 그러면 좀 우려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외환 보유고는 한 7개월째, 8개월째 한 계속 줄어가지고, 올해 260억 달러가 줄어들고 있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 게 뭐, 결국에는 같이 뭐 동조로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은행에서도 외화 자금 조달을 외국계 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 은행 측에서는 조금 자금 조달이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 반등 시에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해서 상승하면 물량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2008년, 9년의 금융위기 그 이전에 IMF 얘기까지 나옵니다. 환율 직전 고점이 그때 금융위기 때 고점이 1,597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IMF 때는 거의 2,000원 부근까지 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시장은 달러 강세가 꺾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따라서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반등 시 매도 전략 취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틈새에서 조금씩 작은 종목군들이 모멘텀 플레이를 펼칩니다. 리튬 내란 속에서 중국산 이 LFP 배터리, 국내 NCM 배터리 이 가격 차가 축소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뭐 당연히 뭐 셀업체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예전에도 얼핏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또다시 리튬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를 그때보다 더 경신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리튬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국내 배터리 업체의 반사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대비 리튬 가격은 올해 9월까지 지금 같은, 동기에 비교를 해보면 3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엔 중국이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LFP 배터리인데 L이 이제 리튬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국내 NCM 3원계 배터리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탄산 리튬이 주로 들어가고 NCM 배터리는 수산화 리튬이 주로 들어가는데 탄산 리튬의 가격이 최근에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의 가격 격차가 국내 업체와 상당 부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차이는 예전에는 한 2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10%대까지 좀 축소됐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밀도 등의 한계로 결국에는 NCM 배터리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사이클 시장,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만큼 그게 이제 리사이클 시장이 커지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원가 개선도 국내 3원계 배터리에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추출되는 그 회수금속의 차이가 좀 틀리거든요. LFP 배터리나 NCM 배터리랑.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테슬라랑 폭스바겐, 뭐 포드 측에서 뭐 올해 초서부터 이제 LFP 배터리를 채택을 탑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좀 눈을 돌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관련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차트 잠시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하락은 했지만 약간 밑골이 달고 60일선에서 약간 지지받는 모습, 뭐 그런 모습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는 어제도 그래도 뭐 낙폭이 대형주 치고는 좀 적었죠.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뭐 다른 뭐 개별주들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쪽에서 뭐 실적 개선, 지금 뭐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실적 개선 좀 더 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 오르는 것만큼 니켈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니켈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어제 STX가 상한가 마감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가격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는 걸 봐야겠죠. 예전에 한 25% 중반, 20% 중반대에서 지금 10% 한 초반대까지 왔으니까 결국에는 같이 올라도 리튬 대란에 비해서는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국내의 2차전지는 결과적으로는 조금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다음은 공략주입니다. 오늘의 추천주 보시죠. 아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 감안해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SN 가져왔는데요. 이유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수만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 조기 결별로 인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더 이수만 측에 갔던 돈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수만 측에서는 지금 SM의 배당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더 늘릴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배당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면은 현재 주가가 지금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수렴된다고 보면은 뭐 주가는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데믹으로 완전히 갔는데, 뭐 이제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엔데믹에서 구간에서 결국에는 본격 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실적 개선도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뭐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81,300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오늘 동시효과 구간인데 일단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76,600원에서 SM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초가 이하에서 사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81,300원, 손절 라인 6만 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